제가 지금 너무나 감동을 받아갔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방금 소개받은 택시기사 정태성인데요. 오늘 제가 강연을 한다고 멋지게 차려입고 온 복장은 아니고요. 제 평상시 운전 복장의 이 양복이기도 합니다. 네. 택시 운전. 제가 택시 운전하기 전에는요, 택시 기사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폭 운전, 승차 거부, 굉장히 무서운 분. 그런데 제가 막상 택시 핸들을 잡은 첫날 완전히 환상이 깨졌어요. 많은 동료 택시 기사분들이요,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저한테도 가슴속에 소설책 한 권이 있어요. 사실 저 어렸을 때 택시기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일찍 사업을 했죠.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제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러면은 택시 핸들을 안 잡을 확률이 한 99.99%예요. 근데 쫄딱 망해요. 신용불량자 되고요, 빚쟁이가 되죠.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다시 또 재기할 수 있으니까요. 전세는 월세로 돌리고 결혼 예물은 전당포에 팔고,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럽니다. 왜 하필 그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제 딸이 그때 아픈지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신용이 있어서 수술 자금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 살려야 되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간신히 수술 자금을 마련하고 수술은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수술 경과가 좋지 못해서 제 딸아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으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요. 오라는 데 없고 갈 데도 없어요. 하지만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무작정 거리를 걸어갑니다. 사람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요, 시선은 하늘을 볼 수도 없고요, 정면을 볼 수도 없고 자동적으로 고개는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지금도 내리의 선명한 보도블록의 마른 목골로 삐끔친 부분, 그것만 쳐다보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주변을 확인합니다.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요. 제가 서 있었던 위치는 정확히 한강의 잠실대교 중간에 두 난간을 붙들고 부르르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전까지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저한테는 선택의 갈림길에 선 거죠. 사랑하는 내 딸을 만나러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인생의 모작을 시작하느냐. 제가 만약에 전자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마침 다리를 건너 교통연수원이 있더라고요. 한 500~600명이 교육을 받고 쏟아져 나와요. 뭐 하시는 분들이니까 물어보니까 택시 운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험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래요. 그래, 좋다. 나도 한번 택시 운전을 시작해갖고 인생 이모작을 하자. 그리고 택시 핸들을 잡았죠. 그때가 1997년 1월 23일, 제 일생일 때 가장 추웠고 무지렀던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합니까? 지리를 잘합니까? 아무 지식도 없이 그냥 택시 핸들을 잡았어요.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갖고 회사 택시에 일찍 나가봤죠. 2시간 일찍, 오후 4시까지 오라는 거. 그랬더니 우리 배차과장이 저를 힐끔 보더니 에이 짜증나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걸리적거리게. 그나저나 오늘 자네
2시간 먼저 들어오는 차 줄 테니까 오늘은 14시간 운전할 수 있어. 자네 땡 잡은 줄 알아? 5분 교육 받았습니다. 5분 교육이요. 그나마 그 당시는 손님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14시간 영업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날 14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느냐? 무려 10만 원 매달아요. 제 수중에는 5만 원 정도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입금을 하려고 회사에 도착해갖고 차문을 딱 열고 밖으로 한 발을 딱 내딛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어라? 나머지 다리가 안 따라와요. 다리가. 희한하다,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막 주물렀어요. 5분 동안.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14시간 동안 차에서 안 내렸더라고요. 차에서 안 내렸다는 것은 중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그 지경이죠. 간신히 빠져나왔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입금을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 이 5만 원을 들고 다리를 또 하나 건너요. 그놈의 다리. 한겨울철 새벽 4시 반 다리 위는 모질게 칼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도 눈물 납니다. 저는 그날 조금 진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눈물이냐? 제 처지가 처량해서요? 아닙니다. 그 어렵다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하루를 무사히 마감할 수 있다는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죠. 집에 갔더니 와이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남편 운전을 잘해. 지리를 잘하라. 누구하고 싸우진 않았는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지 잠이 오겠습니까?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고 아내한테 5만 원을 딱 손에 쥐어주니까 아내가 갑자기 눈이 띵그레지더니 눈이 반짝이면서 티티 하면서 돈을 세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그러더니 바로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515, 520, 여보 531 얼마지? 순간 아내를 쿡 쥐어받고 싶었어요. 왜냐? 남편이 14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차에서 한 번도 안 내리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 안 가고 모릅니다. 그리고 왜 한 달을 30일 계산하는지 며칠은 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은. 결국 남편 가로사 하라는 셈법인데요. 지금 현재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정말 이렇게 3개월간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로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무려 7년간을 이런 스타일대로 일했어요. 건강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단지 그때 제 치아가 20여 개 빠졌을 따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살짝. 뭐 특별한 택시? 특별한 택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복장이 독특하죠. 저는 이제 택시 운전할 때요, 승객을 문을 열어드리고 다칠까봐 이제 문틀을 이제 받쳐줍니다. 그리고 제 차에는 독특한 게 있어요. 외국 잡지에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건데요. 제 차에는 심장 재세 동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AED. 병원에 가셔갖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잖아요. 그게 전기 충격주입니다. 이거 이동식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흰색은 응급처치 키트이고요. 물론 기계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응급처치나 아니면 심폐소생술 자격은 물론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차는 와이파이 프리택시입니다. 에그 설치해갖고요. 인터넷 설정을 해보시면 비선택시가 뜨거든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인터넷은 공짜입니다. 비밀번호는 똑같아요. 비선택시. 네.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조수석 모니터는 이제 항공기 스타일 모니터를 장착해갖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국내에 생산되는 전 제품, IT 제품을 계속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근데 아직 약합니다.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정말 VVIP 손님은 레드 카펫을 깔아드립니다. 2m짜리 2개가 있는데요. 2개 연결하면 이제 3회가 돼요. 레드 카펫을 밟으시고 제가 열어드리는 창문에 탁 앉으시면 이런 서비스, 나른님 정도 아마 서비스 받을까요? 저한테는 작은
뭐 성이라고 그럴까요? 작은 성의로 서비스 받으시는 분은 뭐 일생일 때 처음 서비스를 받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손님을 이제 모셔드리고요. 그리고 제 꿈이 있잖아요. 제 꿈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다는 일본의 엔케택시 런던의 블랙캣, 일본의 엔케택시는 제가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10년을 준비하고 3년 반 컨택 과정 중에 설득을 얻어내고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고 런던 블랙캡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본 엔케택시에서 교육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수염을 잘랐습니다. 자,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어떤 열정으로 교육받았는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접니다. 아유,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요. 우리는 최고로 신성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노동이 최고로 신성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제 꿈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꿈이 뭘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제 꿈은요, 택시 대학 총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재작년에 인터뷰했지만 제가 택시인들 잡았을 때 그때부터 가슴에 품었던 꿈입니다. 재작년에 인터뷰했으니까 앞으로 택시대학 총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8년 남았죠. 정말 8년 후에는 택시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80년 지나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넓은 캠퍼스에 멋진 건물에 꽉 차여진 커리큘럼, 훌륭한 교수님들. 그럼 제가 택시대학을 어떻게 만들어요? 택시기사인데. 근데 어느 날 천막부터 치고 시작하자. 국가가 만들지 않으면, 시에서 만들지 않으면, 어떤 협회에서 만들지 않으면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5월 29일 드디어 택시대학 입학식은 열렸고요. 지금 14주째 강의가 진행됐고, 제가 물론 강연도 하지만 멀리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님께서 비행기 타고 강연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기까지는요,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택시기사, 할 게 없어서 배운 게 운전이라서 마지못해서 하는 택시 아닙니까? 택시 대학 맞는다고 뭐 택시가 바뀔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한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세요. 희망을 주신 분이. 그분이 누군가 하면요, 제가 잠실대교에서 다이빙하기 전에 제 등을 잡아주셨던 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저한테 위로와 격려와 질책을 가르쳐줬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났는데요, 제가 그분을 이 자리에 초대할까 합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카메라가 돌아가죠? 그분은요, 그 자리에 없고요,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요,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더 많게는 선택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비록 하찮고 보잘것 없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같이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또 다른 선택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수술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저를 부릅니다. 엄마는 놔두시고, 엄마는 아빠만 저기 중환자실에 와주시죠. 제 딸을 딱 봤더니 삐쩍 말랐던 아이가 풍선처럼 불어있더라고요. 풍선처럼. 저는 수술 받으면 그렇게 분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수술받은 부위는 가슴이었습니다. 꿰맸던 가슴을 실밥을 풀러야 됐고, 장기가 보이는 열린 가슴을 비닐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래도 생명은 못 줄어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의사가 딱 한마디예요. 앞으로 열흘에서 보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지날수록 나머지 장기들이 파손되어 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한테.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도 딱 한마디 했어요. 제 딸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바로 인공심폐기는 제거되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찾아간 것이 잠실대교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은 50대의 한 택시기사도 꿈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간혹 살다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새바시 강단에 세워주실지. 인생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강연이 끝나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침묵으로 일관된 강의가 가장 감동적인 강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소도의 목소리로 화답했듯이 마지막에도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요, 제가 여러분 모두 내일부터 파이팅 할 거거든요. 나머지 파이팅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로요. 박수는 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파이팅! 강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